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자본 파트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 남았습니다. 이익잉여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이 보입니다. 이제 20% 남았고요. 자,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 표시한 부분 있죠, 여러분들. 정 힘드신 분들은 주주총회시 회계 처리와 지급시 회계 처리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여기서만 출제되니까. 자, 그래도 지금 저랑 뭘 살펴볼 거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구했더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이익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단기에 벌었다. 단기 순이익이더라 라고 저와 함께 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수익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거고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나는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남은 돈이 5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50원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약식이 있고 정식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약식으로 접근하시고 정식 버전 가보도록 할게요. 자, 힘드신 분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얼렁뚱땅 이거는 또 우리 스타일이 아니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은요?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었었죠? 대변이었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쓸 거냐면 요 100원에 대해서 정리분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약식으로 옵니다. 자, 수익이니까 수익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와서 없앨게요. 100원 이렇게. 왜 없애냐고요? 제거를 해야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비용도 없앨게요. 얼마였었죠? 50원. 결론은 수익 없애고 비용도 차변에 있던 아이를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와서 없애죠? 그럼 얼마? 50원. 그래서 얘가 라스트가 되겠네요. 라스트는 이익잉여금이 50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익잉여금이요. 단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단기순이익은 흘러 들어가 어디에 합산이 됩니까?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의 합산이 되기 때문에 자, 요게 약식 버전이었고요. 정식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식 버전은 여러분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익 없앴죠? 똑같죠? 수익 차번에 와서 없애지고 임시계정 과목 집합손익이라는 1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얘 뭐였었죠? 비용 없앴죠? 얘도 임시계정 과목 뭘? 그렇죠. 50원. 여기 50원이 빠졌네요. 집합손익. 요렇게. 그런 다음에 집합손익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던 집합손익 일로 와서 없애지고 여기 있던 집합손익 일로 와서 없애집니다. 결론은 뭐만 라스트가 돼요? 그렇죠. 이익, 잉여금만 라스트가 되겠습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론은 약식이든 정식이든 결론은 이익잉여금이 어느 변에 있다? 대변에 남아있더라. 자, 그럼 이거 누구 건가요? 자, 요 이익잉여금은 누구 건가요? 1번 내 거, 2번 엄마 거, 3번 주주 거. 그죠, 여러분들? 주주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이것만 뽑아내시고 다음 연도에 얘는 X1년, X2년 3월 초에 대부분 많이 해요. 주총을. 그런 다음에 3월 말에 30일 이내만 지급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지급을 합니다.
요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요 이익잉여금이 주주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겠죠. 빨리 이익 배당해. 내가 투자했는데, 그죠? 같은 이익잉여금이죠. 요 이익잉여금이 그래서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대변에 발생하는 거야. 이익잉여금은.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요 잉여금을 주주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나눠줄까요? 라고. 이해되셨나요? 그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고요. 자, 그러면 주주들은 어떻게 나눠줄까요? 자, 첫 번째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나와 있는 이 10원은 현금 배당을 의미합니다. 10원이라고 이건 제가 그냥 다 가정된 값이에요.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30원이라고 쓴 거는요. 주식 배당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뭐만 하나 해결할 거냐면 요 이익준비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라고도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뭐가? 이익준비금이. 여러분 얘는 왜 법으로 정해놨냐면 여러분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주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빵칼로리 빵을 투자했어. 내가 주식회사 샤니 경영자야. 그럼 내가 이익을 지금 50억을 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빨리 50억. 빨리 주어. 현금으로 많이 주어.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왜 주주들은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족족 받아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채권이랑 다르게 채권은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나든 말든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리스크가 싫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한다면 채권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식은 그 회사가 꼭 당기순이익이 나와야지만 받아갈 수 없어. 받아갈 수 있어. 그래서 기약이 없죠. 그 이익 날 때 돈을 안 받아가면 기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이 받아가려고 해요. 실제.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라는 건 뭐냐면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대신 네가 무한정으로 회사 내부에다가 적립하면 또 막 비자금으로 쓰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금 배당액, 주식 배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이상 적립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적립해야 돼. 대신 회사 내부에 무한정으로 적립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장이 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외우시면 이론 하나 맞는 거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만 적립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의미가 없어. 적립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회사가 조금 안정적이겠죠. 현금이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10% 이상 적립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는 100%도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주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만 적립하라 그러겠어요? 10%, 야, 100% 적립해도 돼? 라고 하겠어요. 그쵸? 10%만 적립합니다. 실무도.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익이 내년에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빨리 회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 날 때 많이 받아가고 싶겠지. 그래서 실무는 10%만 적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0원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 이건 가정된 값이에요. 요 10원에 10%니까 1원만 적은 거야. 그래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나 문제 푸실 때는 10%만이 아니라 10% 이상이라는 거. 한도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얘는 미지급이라고 썼나요? 현금 배당을 미지급 배당금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주총회를 열고 여러분들 30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아직 주총 시점에는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미지급. 그럼 미교부는 교부했어, 안 했어, 아직?
주주총회 열어서 30원으로 주식 발행해서 줄게 라고만 했지 교부하지 않았잖아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되셨나요? 개발이. 자, 그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막상 30일이 돼서 지급하게 되면 요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와서 없어지시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원천 징수를 하고 줘야지. 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이 생겼으니까요. 왜 15.4%냐면 원래 배당금은 14%에다가 그짓의 1.4% 그래서 15.4%를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죠? 주주 입장에서 줄 때 뛴다고. 우리 이거 소득세법에서 배웠죠? 소득세법에서 2배 사근연기 퇴양 할 때 배당 소득.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8.46 요거 점인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은 얘는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액면 발행으로 그 금액 그대로 얘는 조심하실 건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액면 발행으로 준다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저와 약식 버전, 정식 버전,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생겨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셨죠? 자, 인출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출금이라는 것은요. 개인 기업에서만 인출금을 쓰고요. 법인은 다이렉트로 자본금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본금 계정에서 자 인출금은 뭐냐면 인출금 계정을 사용했다가 잔액은 나중에 자본금 계정에 대처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랑 FAT 2급하면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막 갖다 쓰는 거 있었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걸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단 말이야. 그지? 왜 그러냐면 개인 회사는 그 자본금이 자기 거거든요. 사장님 거니까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빈번하잖아. 그러니까 인출금이라는 얘도 임시계정 성격이에요. 임시계정 과목을 썼다가 나중에 자본금에서 한 방에 대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까지만 알아도 100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계속 마지막이래. 자, 미지급 배당금은요. 얘는요. 어디 소속일까요? 30일 이내에 줘야 되는 현금 배당이기 때문에 얘는 유동 부채 소속이고요. 혹시 또 질문하실까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얘는 나중에 주식으로 대체되죠. 그래서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제가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그 자본 조정이 임시 계정이라 그랬었잖아요. 빠져 있어서 교환 올릴 때는 같이 넣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채는요, 크게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으로 나뉩니다. 자, 이거 주식 발행이랑 비슷해요. 할인, 할증.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채를 만약에 단기 순이익과 사채를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면 단기 순이익과 상관없이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자 국가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국채라고 부르고요. 지자체, 지방 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채라고 부르고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채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참고로 오늘 여기 사채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산회계 1급과 FAT는 절대 안 나옵니다. TAT 가서 나오니까. 그래서 요 국가가 발행한다, 국가기관이 발행한다,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국공채. 들어보셨나요? 국공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 2020년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왜 그 지원금 받은 거 있으시죠? 가구당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이 아마 없어서 국공채를 많이 발행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는 무조건 기업을 상대로 하는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는요, 돈이 없어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1번은 어느 쪽이에요? 여기입니다. 자, 사채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요. 발행가액은 4,000원이고, 자, 사발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사채 발행 비용이란 뜻입니다. 사발비가.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4,000원이 필요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일단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발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액면 금액은 5,000원이라서 여기 1번 5,000원으로 발행을 했고요. 나는 그런데 4,000원밖에 못 줬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니까. 여러분 왜 제가 1번이랑 3번이랑 같은 방법이라고 했었죠? 은행에서 빌리는 거냐 제3자한테 빌리는 거냐의 차이점인데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일단 담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 게 있어야 빌려 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까탈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3자한테는 돈 빌려오기가 쉽겠죠. 대신 예를 들어서 내가 4,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손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변이 비나요? 그렇지요. 차변이 빌 거예요. 그 차변이 라스트입니다. 자, 차변이 라스트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원칙은 1,000원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주식 발행 비용과 똑같습니다. 사발비라고 그래서 사채 발행 비용 100원이 든다면 얘도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떨 수 없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처럼 사채를 발행하면서 손해봤구나. 그래서 여기다 100원을 얹을 거예요. 요게 할인 발행입니다. 왜 4,000원밖에 못 받았냐면 그래도 아쉽기 때문에 4,000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되셨나요? 자, 할증 발행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액면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해요. 그런데 우리 사채가 약간 인지도도 있고 이자도 많이 줘. 그럼 우리 사채가 뽀다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6,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라스트가 되겠죠. 이제 원칙대로 가자면. 그래서 사채를 할증해서 발행했다. 누구랑 똑같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원칙은 1,000원 이렇게 쓰고 싶은데 또 사발비가 나왔네요. 사채 발행 비용이 100원이 발생했어요. 어이구, 요거 삭제, 썰이 요거 사발비인데 그죠? 제가 안 고쳤네요. 교환은 고쳐서 좀 올려드릴게요. 사발비가 예를 들어서 발생했으면 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채를 발행해서 이익 본 게 1,000원이 아니라 여기서 100원을 뺀 900원만 이렇게 되겠죠. 주식 발행을 잘 하신 분들은 사채 발행도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은 모르셔도 된다 그랬었어요.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 수준인데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
요거만 하면 이제 끝인데 어쩌을까나? 그죠? 한 김에 다 하고 토하자 그랬잖아. 1급, 1급, 1급. 그죠?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5,000원에 이렇게 발행했던 요 사채를 중간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도 상환, 중간에 미리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갚았으니까 일단 누구는 없애고, 누구는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사채는 이제 갚았으니까 없애주셔야 되죠? 대변에 있던 사채, 차변에 없애주시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왜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멤버였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I는 사채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감상루처럼, 대손충당금처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역할을 해주는 I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내가 중간에 상환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채가 없어졌죠? 엄마가 없어졌어. 엄마가 집 나갔어. 이상한가요? 엄마가 어디 갔어. 그럼 누구도 데리고 가야 돼요. 자식도 데리고 가죠. 그죠? 딸린 식구. 그래서 사채가 없어지면 얘 딸린 아이. 사채 할인 발행도 전액 다 없애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 상환한 금액만큼. 저는 전액 상환했다라고 해서 1,100원 다 없애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현금으로 얼마 냈어? 4,500원 납부했죠? 4,500원에 상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마 차변이 라스트일 거야. 차변이 부족하죠? 그럼 그때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사채 상환 손실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변이 라스트다. 그러면 사채 상환 이익을 쓰시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잘 해 놓으시면 사채는 주식 발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 차이점은 주식 할인과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을 상계했지만 사채는 반대 계정이 아니고 사채의 가산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기 시때 없어지거나 중도 상환할 때 없어진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중급재무회계 시간 할 때 요 사채 발행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해서 자본,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사채까지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풀다가 분계가 나오면 요 이론 설명은 패스하고 바로 분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